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연휴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또 일정에 맞춰서 오늘부터 취득세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취득세는요, 기출 지문까지 합쳐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11일까지 이론 8강 그리고 기출 지문 5강 이렇게 해서 1월 11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수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이 촉박해서요. 그 단원 끝나면 거기에 대한 그 다음날 바로 기출 지문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론할 때는 격주라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먼저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기출 지문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듣는 것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제가 밴드에서 취재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간에 타사에서 하든 제가 출강하는 데서 강의를 하든 수강을 하든 간에 요 밴드는 오프라인이나 제가 나가는 온라인 회사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충 수단으로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든지 매일 요 정도에서 이제 워밍업 됐죠.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보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나하나 쌓여가서 시험 때 가서 내년 10월 달에 가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개념이 잡힐 거라는 얘기예요.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취득세, 오늘 수업은 특징, 그리고 취득의 구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취득세 특징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잖아요. 근데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역에서 부과하는 과세권자가 도세, 도지사면 도세,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시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당시 그 물건의 소재지, 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장이, 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하면 제주도죠. 아니,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 또는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나 아니면 강원도, 전라북도, 그죠? 그리고 일반 도지역에서 걷어간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지역에서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물건 중심이에요. 물세라고 하죠. 과세 물건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 사이에 취득세, 과세 물건 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별 정해져 있고 그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세의 반대의 개념이 뭐죠? 인세라고 하잖아요. 인세는 사람 중심, 그죠? 사람 중심으로 싸내서 그 사람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게 인세예요. 그러나 물세는 소유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물세.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세 계산할 때 물건의 가격 가지고 계산합니다. 물건의 가격,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종가세라고 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있죠. 이때 세율은 비례세율이에요.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비례세율인데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원인별로.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또는 그냥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세금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본인이 계산을 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납부까지 자진해서 하라. 이렇게 신고납부로 되어 있죠. 그럼 신고납부의 반대의 개념이 바로 뭐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에서 발부하는 보통징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와요. 그래서 고지서 받고 납부하니까 보통징수인데 오늘 공부하는 취득세, 다음에 공부할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 법에. 근데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신고납부 성실하게 하면 끝.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세액 계산해서 거기에 추가로 붙는 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취득세는요. 유통세 또는 행위세라고 하죠. 유통세,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부과한다. 유통세 또는 거래세라고도 하고요.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특징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도세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특광도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취득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번에는 취득세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수업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내용 첫 번째 현황 부과.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기본이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 얘기는 공부상에 등기부상에 어떤 것으로 기재가 됐던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이를테면 등기권리증에는 등기부에는 임야로 기재되어 있어요. 임야. 그런데 소유자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 그런 농지를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럼 농지를 취득했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취득하고 보니까 등기하려고 봤더니 등기부에는 임야로 되어 있더라. 근데 취득할 때는 농지니까 농사 짓는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뭘로 부과하느냐? 공부상에 기재된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로 보고 취득세 부과합니다. 취득세는요, 임야냐 똑같은 토지인데도 임야냐 농지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열거주의가 나오죠.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거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과세 물건으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건 취득했어도 취득세랑 관련이 없다. 이를테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죠? 다음 연부취득은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에 대금을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조건이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만 대금을 지급해요. 그럼 5년 연부계약했다면 1년에 한 번씩 5번 내는데 취득세는 연부금 1년에 한 번씩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일정액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균등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을 연부취득이라고 하는데 연부취득은 연부금 1년에 한 번씩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이를테면 5년 연부 계약했으면 취득세 5번 내요.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죠. 다음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요. 세율에 가감하거나 특별한 세율, 특례의 세율이 있고 중과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세율, 세율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해서 그걸 기준할 때 계산하려고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1000분의 20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1000분의 20이면은요, 공 하나씩 지워주면 분자, 분모, 공 하나씩 지워주면 1000분의 20은 100분의 2%를 얘기합니다. 2%를 1000분의 얼마? 20. 이걸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의 3배, 4배 이렇게 나오면 1000분의 20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르자. 다음 취득세는요. 아무리 취득한 물건이라고 해서 다 취득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액일 때 면세점이 있어요. 여러분 면세점이 아니라 면세점. 면세점은 면세품 파는 백화점 등을 면세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 제도가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로 기억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될 부분 3가지. 연부취득 있죠? 연부취득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을 연부라고 하고 연부취득은 1년에 한 번씩 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면세점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이번에는요. 자, 취득의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취득이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그게 취득이에요. 그럼 남의 건데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없었는데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득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이 얘기예요. 사실상 요 3글자를 소유권 이렇게 접목시키면 돼.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이다.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사실 소유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걸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주 취득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소유권 요번에 취득한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자기 거 이미 취득해서 오래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했으면 소유권 취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간주 취득. 그럼 뒤에서 더 설명드리고 그럼 먼저 사실상 취득 그랬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뭐했다? 취득했다. 거기에는 크게 2로 나눠요. 소유권 취득할 때 승계취득 용어 나오죠.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어받았다, 있었던 거 취득해서 내 거가 된 게 승계취득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았다, 승계취득. 그럼 원시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만들어서 창조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면 승계취득은 또 2로 나누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부동산이라고 접목시켜 지금부터. 자,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았다. 그때 대가를 주고 넘겨받는 게 정상인데 공짜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주고
넘겨받았다. 유상 승계취득. 대가를 주지 않고 공짜로 받은 건 무상 승계취득. 그럼 유상 승계취득은 대표적인 게 매매, 쌍방이 대가를 금전으로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취득하는 거 매매 유상이고, 또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낙찰 대금을 법원에 주고 넘겨받으니까 유상 승계취득. 공매 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 그것도 공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겁니다. 또 부동산과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맞바꿔요. 그럼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과 부동산을 대가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금전이 아니라도 물건이라도 대가를 주고받았으면 그것도 유상이에요. 그리고 현물 출자. 여러분 법인의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출자할 때는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받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회사를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뭘로? 부동산 등으로 투자를 하고 회사의 소유권 넘겨주고 그것만큼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았다. 그러면 이때 현물 출자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도 취득세 내요. 그래서 회사도 부동산을 주주로부터 넘겨받고 회사에서는 주식을 대가로 줬으니까 대가를 주고 출자받았다. 유상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대표적으로 매매를 기억하세요. 유상하면 뭘 얘기한다? 매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렇게 안 하고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상 승계 취득하면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무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은 것, 대표적인 것이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건 개인과 개인끼리는 증여, 개인과 단체는 기부, 이렇게 해서 넘겨받는 거. 공짜로 받았잖아요. 무상승계취득. 그리고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장에 의해서 그 재산을 공짜로 받습니다. 그걸 유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언장 등이 없으니까 민법 규정에 따라 나눠서 받았다. 그게 상속. 결론은 상속이나 유증도 보여요. 사망한 후의 재산을 이렇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중요한 건 전 소유자가 있었죠. 그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승계 취득한 건 내 거라고 재산권을 보호할 때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다음 원시 취득. 여러분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 없었던 물건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거든요. 그럼 원시 취득의 부동산 중심으로 토지는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이 얘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매립.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원시 취득. 이때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 간척했느냐 여부 상관없이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또 건축물 같은 경우도요. 건축하는 행위, 건물이 없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신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재축. 여기서 이런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물론 신축, 재축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면적을,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도 있고, 뜯어 고친 거 개축도 있고, 동일한 대지와 옮기는 거 이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시 취득으로 구분할 때 신축하고 재축만 얘기하는 이유는, 신축은요, 신축한 건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원시 취득이에요. 재축은 기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었으니까 그것도 건물
전체가 다 원시취득이에요. 그런데 정축은 뭐죠? 1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거기 한 층을 올렸어요. 11층으로. 정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취득세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정축은 증가된 11층 면적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또는 개축 뜯어 고쳐서 증가된 거. 그래서 과세의 범위가 달라. 신축하고 재축은 전체에 대해서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나 증축 등은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고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런 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또 항공기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했다. 또는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었다. 건조 이렇게 없었던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부동산을 만약에 토지나 건축물을 없었는데 매립했거나 건축을 해서 처음으로 부동산이 생겼다. 그럼 등기부상에 부동산 최초로 소유자를 기재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합쳐서 내는 게 취득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만 내는데 승계취득은 취득세 내면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는 거고 원시취득은 최초로 만들어서 기재하는 거 원시취득은 소유권 보전 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승계취득이든 만들어서 취득하든 소유권 취득하는 걸 합쳐서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주취득은 뭐냐 이거죠. 간주취득은 이미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뭐한 거 증가된 거 있으면 그것도 취득으로 보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는 지목을 변경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땅의 이름을 정해놨네요. 땅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지목이라고 그래요. 땅의 지목이 28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28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토지의 지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다가 변경을 해서 공사 등을 해서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농사짓는 농지로 바꿨어요. 그럼 임야인데 전답으로 바꿨죠. 이게 지목 변경. 그러면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뭐하느냐 증가가 돼요. 왜? 임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땅이지만 농지는 전답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그런 토지로 바뀌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종전보다 뭐였다면 증가다. 임야였을 때는 1억짜리 토지였는데 지목을 전답으로 바꿨더니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면 증가된 거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보고 내라 이 얘기죠. 다음 건축물도 간주취득하면 뭐죠? 건축물의 개수.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는 개수 그러면 건축법상 용어인데 건축물에는 핵심이 되는 거 주체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주체 구조부를 제외하고 부대 설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대 설비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한다. 개수. 그래서 여러분 건축물 개수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게 개수야. 그렇게 했더니 건물의 가격이 뭐했다? 증가가 됐다. 그래? 그럼 증가된 거 뭐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가액이 증가했으면
가액 증가된 것도 취득세를 내라. 그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류 변경이라고 그래요. 종류가 뭐냐? 종류 변경하면 구조 변경, 구조를 바꿨다 이거죠. 구조를 변경하는 거. 그래서 구조 등을 변경해서 종전보다 가액이 뭐였습니까? 증가가 됐다. 이런 경우는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를테면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엔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종류 변경, 구조 변경했죠. 그런데 돛담배였을 때 범선이었을 때 선박의 가격보다 엔진으로 교체했더니 선박의 가격이 증가가 됐다. 그럼 그것도 증가된 것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이 무슨 취득? 단주 취득이다. 그래서 이 단주 취득은 소유권 취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재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 가치가 증가된 것이 있으면 증가된 것도 뭐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우리 취득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 기억하지 자주 나오는 용어가 취득세에서 취득은 타인의 재산을 소유권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 있고 최초로 만들어서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뭐한 거 증가된 거 있으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단주 취득 요 세 가지. 그럼 승계 취득은 소유권 등기할 때 내 거라고 옮겨놔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고 원시 취득은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 대상이 되고 단주 취득은 소유권하고 관련 없이 원래부터 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의 등기 권리 중에 기재된 걸 뜯어 고치는 거 변경 등기예요.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또는 지목 변경 등기 이렇게 등기 권리 중에 기재된 거에 대해서 변경시키는 변경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특징 그리고 용어 그리고 취득의 구분, 취득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고 누가 납세 의무자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